오늘이 마지막 기한이에요. 바로 서해 피격 사건. 무죄 났죠. 1심에서 통무죄가 났는데 오늘이 항소 기한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하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결재 안 하고 있고 계속 이제 뭐 보완 지시 뭐 이런 것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소장을 아직까지 안 내고 있고 지금 이 시간까지 아직 지금 소식이 없습니다. 보완 지시만 하고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것도 결국 위에서 지시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이 되는 부분이고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자칫 어떻게 될 수 있다? 제2의 대장동 사건이 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겁니다. 자, 이거 지금 1심 무죄 판결 나고 이재명 대통령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검찰이 없는 사건을 만들고 증거를 숨기고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고 시도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사실상 서해 사건 항소 포기를 공개적으로 요구를 한 이런 것도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이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이 그렇게 함부로 항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압박을 했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런 이 선고 나오고 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저는 이런 지시, 이런 발언 자체가 정말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항소 여부를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이거 지휘를 한 거잖아요. 이거 직권남용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검에서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지금 예상도 지금 나오고 있고 뭐 사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1심에서 이렇게 통무죄가 났으면은 반성하고 항소 안 해야지. 이거를 또 항소를 해서 피고인들을 괴롭히는 거는 이거 인권 침해다. 물론 일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근데 이 사건은 뭐냐면은 유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월북몰이를 당한 유족이 있는 그런 사건이고 또 피고인들이 그냥 개인들이 아닙니다. 국정원장이고 당시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실장이고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 공적인 판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뭐라고 했냐? 사실관계가 인정 안 된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자, 뭐라고 했냐면은 1심이 이제 지기현 판사가 판결을 했는데 당시에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2020년 그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 소각된 사실 다 인정이 됐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건 보고 받고 26시간이 지나서야 국민에게 알린 사실 이것도 인정을 했고 그리고 국방부하고 국정원이 관련 첩보하고 보고서를 대량 삭제한 사실 이것도 다 인정을 했습니다. 자, 이게 유사사건 판결 예에 비춰보면은 보고받고 늦게 발표하고 그리고 관련 부처에서 이렇게 서류를 삭제한 거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다 이게 무슨 서류와 관련된 범죄 그리고 직권남용 범죄 다 성립을 하고 다 유죄 판결이 났던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중간한 선택을 비겁하게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관계는 다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하면서도 근데 그래 너네들 늦게 공표를 하고 서류 삭제한 건 많은데 그래도 이거만으로는 뭐 은폐를 했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애매하게 넘어갔다. 왜냐? 자기가 압박을 받고 있어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기현 부장 얼마나 많이 압박을 했습니까? 민주당에서 탄핵한다. 그리고 실제로 고발도 하고 정말 어마무시한 압박을 많이 했잖아요. 있지도 않은 룸사롱 접대까지 꺼내가지고 압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관계는 인정을 하면서도 굉장히 애매하게 넘어가는 그런 판단을 했단 말이죠. 자, 1심에서 이렇게 판단했으면은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사실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유죄가 났잖아요. 유죄가 났고 뭐 양형도 뭐 징역 7년 8년 이렇게 났는데 이거는 통무죄가 났으면은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는 사안인데 어떻게 하고 있다? 항소 마지막 날까지 중앙지검장이 보고만 받고 항소 안 하고 보완 지시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있어서 이건 제가 이제 새로 취재를 하고 뭐 주진 의원도 페북에 썼던데 왜 중앙지검장이 이렇게 미적미적 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박지원 의원과의 관계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누굽니까? 당시의 국정원장이자 이 사건의 피고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피고인과 항소 여부를 결정할 중앙지검장과의 특수관계. 이게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두 사람이 고등학교 동문 출신입니다. 어디? 목포에 있는 문태고등학교라고 고등학교, 그러니까 대선배죠. 박지원 의원이 대선배고 그리고 이 박철우 중앙지검장이 한참 후배죠.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주진희 의원이 페이북에 이렇게 얘기를 썼습니다. 박철우 중앙지검장은 박지원 항소제기 입장을 즉시 발표하라. 박지원 의원은 박철우와 목포 문태고 동문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이어서 서해 공무원 피격까지 항소를 포기한다면 검찰은 존재 의의가 없다. 줄줄 썼고 박지원, 박철우 깐부다. 깐부 아시죠? 둘이 깐부라서 지금 항소 안 하는 거 아니냐.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포에 있는 문태고등학교. 제가 사실 법조인들과 이런 정치계 인사들의 고등학교 학맥 이제 주요 어떤 몇몇 학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목포 문태고등학교는 법조인이든 아니면 정치인이든 출신들이 많은 학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목포 문태고등학교 출신이고 그러면은 두 사람이 과연 그게 모른다고 할 수 있냐? 그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제가 취재하기로도 지금 박철우 중앙지검장이 굉장히 잘 나갔었어요. 문재인 정권 때 굉장히 잘 나갔고 법무부에서 대변인도 하고 아무튼 굉장히 승진장구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 뭐를 했었냐면은 국회 출입 검사를 했었습니다. 국회 파견 검사를 했었어요. 국회 파견 검사를 하면은 이 굉장히 발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나중에 출세할 수 있는데 유력한 발판이 됩니다. 누구도 지금 국회 출입 출신이냐면은 장동혁 대표도 국회 출입 판사 출신이에요. 그 정도로 좋은 자리인데 이 자리에 가는데도 박지원 의원이 굉장히 힘을 많이 썼다. 그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물론 소문이기 때문에 확인해봐야 되겠냐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전부터도 굉장히 검찰 내부에서는 굉장히 밀어주고 끌어주는 관계다. 그런 얘기가 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중앙지검장이 그 사람이 중앙지검장이 돼서 박지원 의원이 피고인인 사건의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이렇게 미적거리고 있다? 이거는 두 사람이 깐부관계가 아니더라도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흔치 않은 동문인 목포 문태고등학교 동문 사이인데 오늘까지 항소 기한인데 항소 결재 진즉에 올렸는데 이렇게 미적거리고 있다? 이거는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고요. 정말 제대로 된 일처리라고 한다면은 이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 항소를 하는 게 맞는 그런 사안입니다. 사실 이런 사건이 만약에 법원에 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판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거 재배당 신청합니다. 내가 정말 흔치 않은 동문인 목포 문태고등학교 이 사람 피고인하고 동문 관계인데 이거 재배당 해주세요. 라고 하면 법원에서 바로 재배당 해줍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재배당 안 해준다? 그럼 본인이 회피 신청합니다. 회피 신청을 하면은 이거는 회피도 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그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이에서 이런 사건을 이렇게 쥐고 있으면서 결정을 안 한다? 굉장히 냄새가 납니다. 이거 만약에 오늘까지 그대로 항소기한 넘긴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제2의 대장동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족들, 이 서해 공무원의 유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피가 말리겠어요. 그러니까 서한을 전달을 한다고 한다면 미국 측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서신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신의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됐죠. 이 유족들이 얼마나 피를 토하는지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유족들 그 서신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 사건은 정권 성향에 따라서 동일한 사실이 월북이었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월북으로 뒤집히는 시조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 과정에서 유족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넘어서 국가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고통받는 시간을 견뎌야 되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문재인 정권 때는 월북이라고 그랬다가 윤석열 정권 때는 월북 아니라고 재조사해가지고 이 피고인으로 관련자들이 기소가 되는데 다시 지금 이재명 정권이 되니까 법원에서 무죄가 나면서 이게 지금 월북으로
다시 또 이렇게 매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유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국가에 의한 폭력을 당하고 있다. 정말 손재피님 말씀대로 이거는 정말 줄타기죠. 판결과 여러 가지 판단들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재필님 말씀 우리법 연구의 판사들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에 지금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는 우리 법은 아니고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연구회가 문제가 아니라 아무래도 그동안 지기현 판사한테 가해졌던 여러 압박들이 이렇게 어정쩡한 판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유족들이 정말 피를 토하고 있고 이런 서신들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을 하겠다라는 이런 방침까지 세우고 있고 이런 서신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지금 오늘도 벌써 이제 12시가 됐죠? 낮 12시가 됐는데 오늘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안에 항소될지 한번 지켜보시죠.